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갑이라고 하는 나무 갑목이 되겠고요. 그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갑목은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할 것이고, 다음으로 월령의 특징을 알고 일간과 월령과의 특징을 서로 비교 분석한다라고 하면 사주를 배합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이 배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 즉 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뭐예요? 큰 나무죠. 일단은 크고 작고를 놓고 봤을 때 큰 나무가 갑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는 음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양목이 좀 크면서도 단단하다 내지는 곱고 곧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을목은 단단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부드럽다 내지는 곧지 않으니까 잘 휘어진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큰 나무 같은 개념으로서 대림목이다라고 표현하고, 대림목으로 표현하고, 예를 들면 이제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편백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크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 즉 오동나무 같은 경우도 괜찮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갔는데 이렇게 소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오동나무 같은 것은 크고 단단하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기질의 나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을목은 풀과 같은 것이죠. 풀 내지는 화초 같은 개념이고요. 뭐 잡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갑목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부드럽고 잘 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을 양목으로서 대림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을목은 대림목이 되지 않고요. 을목은 화초라든가 아니면 화목이죠. 꽃을 피우는 풀은 화초라고 하는 것이고, 꽃을 피우는 나무는 화목이라고 이렇게 하죠. 물론 이제 불화자를 써서 땔감을 화목이라고도 하지만은 꽃을 피우는 나무를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개나리는 화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장미, 프리지아 이런 것들은 화초가 되는 것, 난초도 화초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목련이라든가 내지는 아까 말했던 개나리 같은 것 내지는 벚나무 같은 것, 벚꽃이죠. 이런 것들은 화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은 단단하고 크고 좀 굵직굵직한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제목. 근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장미꽃 뜯어다가 우리가 제목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꽃만 잘 핀다라고 하면은 을목으로서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목화통명을 이루게 되면 화초 내지는 화목이 꽃을 아름답게 피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갑목 같은 경우에도 뭐 봄의 나무는 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보지만은, 원래 갑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서 내지는 동량지제로서의 용도가 갑목의 본래의 용도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잘 자란 나무는 베어다가 집을 지을 때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대들보 같은 거 이렇게 로스로 쓸 수 있겠고, 배를 만들 수도 있겠고, 가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풀을 뜯어다가 우리가 가구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은 꽃을 피우는 목화 통명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주로 배합을 하는 것이고, 경금은 갑목은 동량짐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으로서 갑목을 베어내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이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같은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을목하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갑목하고는 그 용도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니까 그 배합법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갑목이 왕했을 때 경금정화를 쓸 수 있지만은, 갑목이 약할 때는 인성인 수로서 갑목을 생주해 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이 있어서 갑목을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거는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수를 쓸 것인지, 아니면 화를 쓸 것인지를 원령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지지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인묘, 진, 동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을 볼 수가 있겠고, 신유술, 서방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이죠. 북방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뭐가 왕한 계절이냐면, 이때는 목이 왕한 계절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남방은 화가 왕한 계절로 볼 수가 있고요. 화. 그 다음에 신유술 서방은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은 뭐가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보게 되면은, 목이 왕한 건 솔직한 말로 인묘월이 목이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한 것은 사오월이 화가 왕한 것이고, 신유술 서방이 금이 왕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금, 유금이 있는 신유월이 왕한 것이고, 해자축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월이 수가 왕한, 기본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인데, 진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 인묘진 동방에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는 남방에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서방에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축은 북쪽, 해자축 북쪽에 있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따로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토왕절이다라고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도 원령만 두고 봤을 땐 토왕절이 되는 것이지만, 인묘진 방합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기본적으로 인묘진 동방을 형성하기 때문에 목이 왕한 계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절로 봤을 땐 진월은 개춘이라고도 하고요, 모춘이라고도 하고, 만춘이라고 해서 계절로 놓고 봤을 때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늦 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월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오행이 왕하냐 놓고 봤을 때, 인월은 아까 임묘월이 목이 왕하다고 했는데, 인월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인관지가 돼서 목이 왕합니다.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12개월 중에서 12달 중에서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되면서, 이 묘월이 지나면서 진월로 넘어가게 되면 진월은 목이 쇠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인관지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30대, 나이 30대 정도, 그 다음에 묘월 제왕지라고 하면 한 40대 정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월 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한 50대 정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임관지, 제왕지 3, 40대 사람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이 때가 지나가게 되면 50대부터는 서서히 그 기력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이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진월은 목이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갑인 인목 같은 거라든가 내지는 묘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마치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월 내지는 묘월 같이 목이 왕한 게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이 왕하게 되면 칠살인 경금을 치용해서 간목을 작벌하고 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월이라 하더라도 타 간지로 목이 있어서 목이 왕해지게 되면 묘월의 간목과 같이 경금 정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진월의 간목이 타 간지로 목이 없이 그냥 단순히 원령 자체에 원령만 있고 나머지 목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 목은 약한 목이기 때문에 경금을 쓴다 하더라도 경금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토의 간신히 간목이 뿌리를 두고 있고, 간목 자체가 이제 쇠갈해졌죠, 쇠잔해졌죠.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요. 또 경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벌해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쓴다 하더라도 간목을 베어내고 간목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 왕할 때야 큰 제목으로 쓸 수 있지만 간목이 약할 때는 베어봤자 뭘로 쓴다? 뗄나무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쓴다 하더라도 정화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게 되면 경금이 간목을 무자비하게 극해하는 것을 금생수 수생목해서 간목을 어느 정도는 기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금 임수를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은 것이고요. 또 다시 묘목이라든가 임목 같은 것에 다시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간목을 생취해 줄 필요는 없고, 원칙적으로 정화를 써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충미, 월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사주를 보는 것이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술, 충미, 월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오행이 확실하게 왕한 그런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짜이냐에 따라서 토가 왕할 수도 있고, 금이 왕할 수도 있고, 수가 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가 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충미 월은 사주를 볼 때 그만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간목일간이, 양목인 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본다라고 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죠. 양목이 월지에서 양토를 받죠. 토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재성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음대양, 양대음, 음대양이라든가 양대음의 기준이 양대음이 됐을 때, 즉 일간이 음이었을 때 재성이 양이 되거나, 아니면 일간이 양이었을 때 재성이 음이 되게 되면 음대양, 양대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대양 내지는 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둘 다 양대, 예를 들어서 일간이 양이거나 재성이 양일 때, 오늘 같은 경우가 일간도 양이고 재성도 양에 해당이 되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음이고 재성도 음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는 경우가 바로 음대음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정자를 붙이지 않고 편자를 붙여서 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대양이 가니까 편제가 될 것이고, 사주 격국은 편제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진월이 임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다 손치더라도 진월만 냉정하게 끊어놓고 보게 되면 재성이 왕한 것이지 목이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다 신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 재 왕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할 때는 뭐 인성인 수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거나, 내지는 비견겁적인 같은 목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 인성도 없고 비겁도 없는 상황에서 경금 같은 거 보게 되면
제다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령인 진토 만 갖고도 간목이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성이 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축토 맞아 있게 되면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월간, 연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칠살인 경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왕한 재성이 생겨지는 관성이죠. 이것도 뭐 재관태왕 이렇게 이런 말은 쓰지 않고요. 어차피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 정관도 일간 약한 일간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월간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임수는 축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임수는 진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통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금이 임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 임수는 약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일간을 인성이 있어서 생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고요. 또 한 가지, 진은 아무리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도 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극 약한 사주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그 진월의 간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경금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이게 신금이기 때문에 국세가 경금이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지에 오화가 있어서 갑오일주가 되죠. 사주가 이 오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좀 많이 한습하죠. 축토도 습토, 진토도 습토에다가 신금이 생겨주는 임수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사주 자체가 좀 차가워지는, 그러한 음습해지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그래도 일지에서 오화, 화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음습함은 그래도 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렇게까지 살펴봤으니까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볼 것인데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죠. 자시는 갑자시가 될 것입니다. 갑목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수, 수가 다시 하나 더 생기게 돼서 사주가 한습해지는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습할 때 화가 필요한 중에 일지에 있는 오화를 자수가 있게 되면 좌우상충하기 때문에 오화가 상해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 이 자수가 진가합을 하거나 내지는 자수가 축과 합을 해서 자축합 내지는 자진합하기 때문에 좌우상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자수가 진하고 합하기 전에 벌써 좌우상충이 먼저 돼버렸기 때문에 오화가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가 좀 많이 음습해진다. 음습해지면 사람 자체가 또 조금은 음흉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음습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운은 어떻게 돼요? 목화 운이 와서 일간을 좀 더 도와주거나 아니면 화가 와서 음습한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똑같은 간목이 천간에 온다 하더라도 요 술토는 오화하고 오술합을 하죠. 원래는 인오술 화국을 짓지만은 인자가 빠지게 되면 준삼합이라고 해서 오술 반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화가 왕해지게 되고요. 화가 왕해지게 되면은 나무가 좀 마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진토 축토에 뿌렸던 신금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요거는 간목 자체가 그렇게 왕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또 이걸 또 진술상충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진술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옷을 합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인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원래는 인호술 화국이지만 술토가 없는 상태에서 인호 반합을 하겠죠. 반합. 그래서 이거는 화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가 있게 되면 인목이 완전히 화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수가 반드시 목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이 진, 인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칙론적으로 경금과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으로 좀 좋은 것인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그냥 이거는 관성으로서 간목을 통제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간목을 좀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관성이 있어서 관성의 용도도 있죠. 물론 경금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경금이 아닌 것이 좀 아쉽긴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이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묘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사주가 이렇게 일지상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인에다가 상관이 투출하게 되면 성격 자체가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강한 성격이고 좀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죠. 좋게 말해서 자기 주관이 분명한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약간은 안 좋게 되면 독선에 빠질 수 있다 쪽, 자기 개인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항상 타인과 대화를 많이 하고 남을 갖다가 참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화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수양하고 나의 마음을 통제시키는 것이 무척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무진씨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더 많아지는 중에 인성으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갖다가 막아버리겠죠. 이거는 재성이 병이 되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무진씨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오시가 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질 수는 있다라고 보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는 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진월의 간목이 임수 경금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긴 하는데, 따지고 보면 임수의 생조를 받아서 간목에 좀 연명하는 정도, 그다음에 진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는 정도라서 이거는 간목 자체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일간 간목이 비견겁지 운을 만나서 일간이 더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큰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임신시라든가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이 세력을 좀 얻어서 수의 기운을 좀 설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유시도 마찬가지로 너무 금수 음습함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